안녕하세요. 이너뷰티 컨설턴트 한기욱입니다.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과 낮의 기온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건조한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감기나 비염을 앓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출연진들도 상당한 전문가들이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치료약이나 백신에 대한 개발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나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더 빠르죠. 이렇다 보니까 결국 최고의 방법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과 강한 신체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결국 내 몸을 지켜야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면역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독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독소들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각종 찌꺼기와 노폐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된 후에 대소변이나 땀, 피지, 콧물, 눈물, 방귀 이런 방법으로 체외로 이게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혈관이나 림프관은 나이가 들면서 이 아이들도 점차 노화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수도 배관처럼요. 그렇게 되면 찌꺼기나 노폐물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들이 몸속에 쌓이면서 부패가 되기도 하고요. 혈관벽이나 림프관 벽에 이렇게 껌 발라놓은 것처럼 껌처럼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해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각종 독소 성분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그것이 최종 종착역이 암이 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빼도편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들은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현대의 먹거리들은 어떤가요? 만약 햄버거를 자주 먹는다면은 이렇게 네, 머리와 다리는 약한데 배만 이렇게 네. 그리고 치킨을 자주 먹으시는 분들은 이 몸속에 기름기가 뚝뚝 이렇게 뚝뚝 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대부분의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들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주요 성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야채를 충분하게 먹어주면은 이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고 남은 것은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 야채는 적게 먹으면서 고기나 밀가루, 설탕을 많이 먹는 이런 식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에너지로 소모되지 못한 영양분들이 몸속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독소의 한 원인이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몸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아도는 영양분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는 크게 갈색 지방세포와 백색 지방세포로 구분되는데요. 갈색 지방세포는 영양분을 소모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백색 지방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는 적고요. 대신에 지방방울이 굉장히 커서 여기에다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방방울 속에 영양분을 저장하고도 빈 공간이 있게 되면 우리의 뇌는 창고가 비었네? 여기도 마저 채워볼까? 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식욕을 느끼게 되고요.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닌데도 식사 후에 또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 다들 경험 있으시죠? 먹다 보면은 지방 방울을 다 채우고도 영양분이 남게 되고요. 다시 지방 방울의 숫자와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영양분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꺼내서 사용할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백색 지방 세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이 갈색 지방 세포의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영양분을 소모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다시 또 백색 지방 세포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왜 살이 찌고 피곤하게 되는지 늘 피곤하죠? 네,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는 날씬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비만이 된 경우하고요. 어릴 때부터 쭉 비만이 된 경우는 이 지방세포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쭉 비만이었던 경우가 지방세포가 더 숫자가 많고 촘촘하게 닥지닥지 자기들끼리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쉽게 지방세포를 분해하거나 없애는 것이 힘들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다이어트죠.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네, 다이어트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다이어트는요, 식욕 억제제를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강제로 먹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갑자기 영양분이 뚝 끊겼다가 다이어트가 끝나고 다시 먹기 시작을 하면 다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영양분을 소모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저장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요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혈관과 림프관을 청소하고 백색 지방세포의 지방방울로 들어가는 영양분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갈색 지방세포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야채를 많이 먹어줘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식습관을 바꾸되 굶지 않고 제대로 먹어야겠죠? 제대로입니다. 네, 이것이 독소를 빼고 건강한 영양분을 채워 넣는 빼독입니다. 또 하나는 먹는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 독소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매일 사용하는 각종 세제와 샴푸, 린스, 화장품, 치약, 심지어 병원약까지도 치명적인 화학 독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공기도 만만치 않게 각종 독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숨 쉬는 것조차 위험한 세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외부 독소들은 거의 다가 간을 비롯한 우리 몸속 내부 장기들에서 해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소들은 혈관과 림프관에 더욱 많은 노폐물과 찌꺼기를 쌓이게 되고요. 동맥경화나 뇌동맥류 등의 각종 질병을 발생률을 더 높입니다. 불임이나 난임, 성조숙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내부 독소와 외부 독소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빼독편에서 살펴봤던 독소 단계별 증상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당신의 몸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나요? 각 장기들이 독소를 잘 배출하고 있나요? 독소로부터 자유로운 분 있으실까요? 해독이라는 것은 사전을 살펴보면 생체 내의 세포에서 유독한 물질을 무독한 물질로 바꾸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워진 혈관과 림프관을 청소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것으로 바꾸어주는 것. 그것이 해독이고 그것이 빼독입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빼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이러스로부터 또 온갖 세균들로부터 암과 같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 모든 인류의 최대의 행복입니다. 나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빼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